이 답답한 도심 속에 그래도 잠깐씩 숨통 틔워주던 공간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공간, 바로 도심 속 공원들입니다. 그런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이 공원들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라고 하네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이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행동의 집행위원장 맡고 계신 맹지연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로 나오셨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또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일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가 딱 지듯이요. 네. 그러니까 도시공원이 여태까지 있었다가 갑자기 일몰 시점에 도래하면은 딱 없어지는 걸 네.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그 예전 99년도에요. 그 도시계획 시설에서 이제 뭐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건 약 한 45종이 있습니다. 뭐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인데요. 예. 그런 처리 시설 중에 그 학교 부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장기간 그것도 땅도 대지인데 이 학교를 조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다 하고 헌법소원을 내셨어요. 시가 학교 부지로 묶어놨는데 네네. 거긴 내 땅이라 이거죠? 네네네. 근데 학교도 정작 짓지도 않았다? 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거 산이나 뭐 논밭은 지정하면 그 지정한 후에도 그대로 산은 산대로 밭은 밭대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지는 지정을 해놓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는 예.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도시공원이 이것과 관련이 사실 한 도시공원 중에서는 대지가 3%밖에 없는데요. 근데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거에 묶이면서 이번에 같이 일몰되게 놓여 있고요. 지금 현재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의 절반이 넘는 53% 정도가 미집행 공원입니다. 미집행 공연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공원 시설로 지정을 해놨는데 네.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 용지를 의미합니다. 그 지금 현재 공원인데도 네네. 공원으로 우리가 즐겨 가고 있는 곳인데 네네. 근데 시나 국가가 그 땅을 사주질 않았다? 네. 사실 모두 사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 제도로는 무조건 사지 않으면 20년 후에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공원들도 여기 포함된 게 많아요? 지금 이제 뭐 저희 동네는 사직공원이 있거든요. 사직공원? 네네네. 뭐 사직터널도 유명하고요. 저희 사직 그 어린이 도서관부터 뭐 사직파출소 옆에 있고요. 아니, 저 어려서 맨날 네네. 놀던 곳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그 사직공원도 지금 국방부 땅인데요. 그것도 지금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그 효자공원이라고. 거기가 국방부 땅이에요? 네, 거의 국방부 땅입니다. 네. 그럼 국방부가 그냥 공원을 쓰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국방부 소유하면서 뭐 거기에 아주 공공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몰됐다 하니까 이 기회로 그냥 해제해달라. 국방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 수가 없죠. 그걸 해제해서. 근데 지금 사실 일단 자기네 땅이니 네,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사직공원이 그렇고 또 아까 뭐요? 예, 효자공원이라고요. 효자공원. 네, 거기는 지금 경로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공원이고요. 예. 20년째 그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 공원도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거기는 사유지가 네. 있나요? 사실은 그게 사유지가 아니에요. 다 국공유지예요? 그거는 기재부 땅입니다. 이야, 자 그러면 지금 네. 이제 그 간단히 정리하면 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 네. 그죠? 네. 그 중에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서 활용되고 있는 땅이 있고, 네. 그냥 방치된 땅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미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몇 퍼센트, 방치된 게 몇 퍼센트예요? 조성이 마무리된 게 한 46%고요. 거의 반반이군요. 네네네. 56% 정도가 이제 조성이 되지 않은, 즉 매입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아니 됩니다. 매입 안 됐을 뿐 아니라 거긴 공원으로 꾸며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요즘 둘레길 없는 공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등산로나 둘레길은 예, 대부분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등산로, 그렇지, 거긴 뭐
특별히 시설이 다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근데 그 자체가 등산로와 그 산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사실 그런 곳은 네. 그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서 네. 이거 해제보다는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보상 수단을 주라고 했는데 이 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이거 철조망 쳐놓으면 남산도 관악산도 못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건 왜 그래요?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은요.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고 또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시사다큐에 나오면서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유예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악산이라든지 남산은 다행히 10년에서 20년은 더 쓸 수 있지만 그 뒤로도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심지어 관악산, 남산, 그다음 사직공원, 효자공원 이런 것들 모두가 20년이 딱 채워지면 어떻게든 그냥 공원으로 지자체에서 아예 땅을 사든지 네네. 아니면은 돌려줘야 된다. 네, 지금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 땅 중에 90몇 %가 저 국공유지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해제 대상 공원 중에서요. 26%가 국공유지입니다. 26. 네네. 사유지가 많군요. 예, 사유지가 많은데요. 근데 이게 또 지역별 편차가 커서요. 어떤 지역은 92%까지도 공원이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아무튼 사유지가 평균으로는 74%네요. 그렇죠. 그럼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하죠. 사실 억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이나 해외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원을 다 사기에는 사실 국가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80% 감면해주고요. 재산세도 80%까지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수단으로 이렇게 좀 보전해주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매입까지는 못해도 그렇죠. 무슨 사용료를 일정 부분 좀 매년 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지는 그렇게 해서 유료화되는 공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인 그 사주지는 못하지만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서 빌려 쓰는 공원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죠. 예. 자, 전체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작년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열심히 투쟁한 끝에 상당 부분은 그래도 공원으로 계속 쓰기로 뭐가 처리된 것들이 있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공유지 94제곱킬로미터고 약 한 그 26%에 해당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켜졌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꼭 필요한 헌재에서 얘기하는 그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1조 3천억 원을 통해서 매입을 했고요. 이미 샀어요? 네. 그렇지만 그 나머지 7제곱킬로미터 정도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제도라고 해서요. 일종의 빌려 쓰는 공원인 거죠. 그래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50%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땅을 지켜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하면 몇 %쯤 지켜낸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제 앞으로 근데 지금 올 7월 1일부로 해제되는 공원으로 따지자면 한 절반 정도는 서울시와 국공유지를 통해서 많이 지켜졌는데요. 근데 2025년까지 또 해제 한 160제곱킬로미터가 또 해제돼요. 그렇죠. 해마다 그런 대상 지역은 넓어지게 나오겠죠. 예, 근본적으로 제도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반복됩니다. 매년 새롭게 일몰되는 땅들이 나오겠죠. 예, 2025년까지는 매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는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네. 기존 제도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그 제도를? 네. 일단은 뭐 남산이나 관악산 20년만 국민이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구 그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말고 그냥 시민들에게 돌려줘라. 공원으로 쓰게. 이런 정책이 가장 1순위인 거고요. 남산하고 관악산은 누구 땅이에요? 남산하고 관악산은요. 뭐 산림청, 남산은 산림청 땅이 또 많아요. 예. 근데 산림청 입장은 그러면 그 남산을 되찾아가지고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해제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공원으로 써도 지금처럼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공유지만큼은 영구적으로 그냥 공원으로. 네네네.
결정해버리면 된다. 그렇죠. 그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왜 안 하고 있죠? 그러게요. 그게 기재부라든지 특히 기재부나 국방부, 국토부도 주관부처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시공원을 시민들은 초미세먼지 41% 저감에 이 무더위에 4.5%의 열을 식혀주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시민들이 더 참여하는 이런 공원이 시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요. 아직도 정부 부처에서는 개발 유보지. 저거 팔면은 돈 되는 땅?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쉽습니다. 기존의 공원이 아닌 것도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판인데. 그렇죠. 이미 공원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정부 소유 땅인데. 네. 해제만 기다린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서울시에서는 지금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매입하지 않고 빌려 쓰는 공원으로도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런 토지 소유자분들도 있는데 국공유지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국공유지는 그냥 한꺼번에 영구 공원화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로는요. 토지 소유자분들께 보상수단으로 일본은 사실 재산세도 80% 감면해줘요. 지자체에서는 100%라도 감면해주고 싶다고 하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상속세도 아무리 이분들이 부자이시긴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공원을 빌려 쓰는 거니까 적어도 상속세 요즘 수명 길어서 100년에 한 번인데 왜 그거 감면 80%못 해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개인 땅인데 현재 공원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재산세를 꼬박꼬박 낸다. 억울하죠. 그렇죠. 네네. 또 자식한테 상속되는데 그건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냥 기부 체납해버리시면 될 텐데. 네. 그것도 강요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80% 감면을 해줘도요 그거를 나머지 20%도요 기부 체납으로 내시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예요. 네. 아무튼 그런 사유지의 경우 세금에 있어서의 혜택 꼭 필요하다. 네네. 그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도시공원 중에서요. 반드시 사실 정부가 매입해줘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제곱킬로미터예요. 반드시라는 건 꼭 왜 붙어요?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땅이 임야나 논밭이 대지는 공원이라도 그건 위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지라든지 아니면은 막 그 철도 바로 옆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공원으로 올라가는 막 거기다 시설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사실 사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30제곱킬로미터는 정부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방 사무라고 해서 돈을 1도 안 대주고 있어요. 지자체가 사라 알아서. 네네네. 그리고 지자체도로는 다 사지 않으면 해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꼭 필요한 건 30제곱킬로미터만 사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네요. 그렇죠. 입법도 잘못했죠. 그리고 그 대책 수립에 있어서도 주먹구기식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중앙정부가 법도 바꿔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돈도 좀 내라.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유예 원칙을 냈었는데 거기에 그만 독소 조항을 하나 넣으셨더라고요. 누가요? 또? 국토부가요. 그 도시공원으로 이용이 되지 않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해제하도록 한 거예요. 현재 공원으로 이용 안 되고 있는? 네.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국토부가 그렇게 해서 발표한 5,05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 속에 뭐 사직공원도 있고 효자공원도 있고 다 사용되고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말요? 네. 어쩌면은 그게 그래서 서울시가 그걸 공원으로 꼭 지키겠다고 지정한 근린공원인데도 그렇게 많이 해제를 해놨다는 거죠. 국토부 리스트에 사직공원이 딱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필지. 그래놓고 그 옆에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는요. 도시공원의 기능으로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걸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왜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행령을 어떻게 해놨는지 아세요? 그 건물이
예, 도시공원 용도의 건물이 아닌 건물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초소라든지 뭐 근데 그건 현행법으로도 있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더 웃긴 거는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해제해도 된다. 이런 식의 대통령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하로 지금 5,057필지를 해제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건 그게 현 정부가 만든 대통령령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공원을 싫어하나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법도 대통령령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대상들이 이제 명확히 나와 있네요. 그럼요. 저희도 함께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행동의 맹지연 집행위원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